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 안녕, 난 책복이야. 1년 만이네. 다들 어떻게 지냈어? 난 작년 8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문 상담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심리학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어. 1년간 참 많은 변화가 있었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난 여태까지 상황이 날 괴롭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은 작년 1월 영상에 나왔듯이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상황이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아니더라. 난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상황에서 느끼게 될 감정이 두려운 거였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감정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 작년 1월부터 스터디 멤버들과 교육대학원을 준비했는데 스터디 멤버들은 다들 후기 면접에 한 번에 합격해서 대학원에 들어갔어. 반면에 난 지원했던 5곳의 대학원에 전부 떨어졌어. 스터디를 하는 동안에도 내 부족함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혼자 대학원에 전부 떨어지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그리고 원하지 않는 미래였는데 현실이 돼버렸어. 첫 번째로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감정, 나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그 무능함과 열등감 속에서 내가 그동안 나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를 알게 됐어. 미운 사람이랑 24시간 함께 있는 그 기분, 알아? 도망칠 수가 없어. 그 미운 사람이 나니까. 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해도 미처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대학원에 한 번 떨어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의 일은 그렇게 잘 도와주면서 정작 내 일은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어. 그 정도로 날 미워했어. 진짜 괴롭고 아프더라. 난 왜 그렇게 무능한 내 모습을 버리고 싶었을까? 내가 생일이 빨라서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가도 됐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한글을 아직 못 뗀 상황이었어. 그래서 가족들은 내가 한글을 떼고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며 걱정을 많이 했어. 결국 8살에 학교에 들어갔거든. 그 과정에서 나는 무능하면 세상에 소속되지 못하는구나를 나도 모르게 학습했어. 게다가 난 재수도 했고 대학교도 꽤 늦게 들어갔거든. 그래서 느리더라도 완벽해지고 학교에 들어가야 사랑받을 수 있구나를 내가 살아온 인생 내내 학습한 거였어. 그래서 부족한 내 모습은 아무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을 거라고 지레 겁먹고 열등한 내 모습을 전부 미워하고 밀쳐냈던 거였어. 그런데 무능하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진실일 리가 없잖아. 무능한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진짜 진실이지. 그리고 재밌는 건 무능함을 알아야 유능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무능함을 밀쳐내고 유능함만 가지려고 했어. 게다가 무능한 내 모습이 언제 나타날까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유능한 나도 느낄 수가 없었고 유능한 내 모습도 같이 밀쳐내게 된 거야. 사실 못나고 부족해도 나는 여전히 나고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사랑,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세상도 열등한 나조차도 받아주는 세상인데 말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나 몰라. 그렇게 아픔을 딛고 교육대학원 전기 모집에 다시 도전하게 돼. 그런데 이번에도 예비 번호를 받는 것에서 그치고 지원한 대학원 6곳에 전부 떨어졌어. 나 참 못났다는 생각과 함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 난 심리학이 정말 좋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어떤 대학원도 날 받아주지 않아. 두 번째로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 버려진 기분을 온전히 느낄 수밖에 없었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셔서 4살 때까지 할머니랑 같이 지냈거든? 할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그런데 4살 때 갑자기 어느 날 내일 아빠가 데리러 올 거라고,
할머니랑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야. 할머니네 집이 그 당시에 차를 타고 거의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거리였거든. 매일 같이 지내던 할머니인데 이제 명절 때만 볼 수 있게 됐어.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엄마라고 생각했던 할머니랑 내일 헤어져야 돼. 헤어지기 싫어서 엄마 하며 엉엉 울었는데 할머니께서 왜 우냐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 할머니도 헤어지는 게 힘드셔서 할머니 방식의 위로를 건네신 거였는데 그 당시에 나는 내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됐을 때 부모님이 여전히 바쁘셨어. 초등학생인 언니도 학교랑 학원에 다니느라 바빴고. 그러다 보니 난 TV나 컴퓨터 앞에 앉아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 그 고독함과 버려진 것 같은, 그리고 사랑을 못 받는 것만 같은 감정들이 어린 내가 감당하기에는 많이 아팠나 봐. 그래서 그 감정을 안 느끼려고 내 인생 내내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 사랑을 너무 받고 싶은데 아무도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는 그 고통을 다시 느껴보려고 하니까 진짜 아프더라. 그런데 사실 사랑을 못 받는 기분이 어떤지를 알아야 사랑을 받는 기분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 게다가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사랑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 결국 사랑이었어.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신 이유, 4살 때까지 할머니 댁에 보냈던 이유, 그리고 할머니께서 우는 나에게 왜 우냐고 물으셨던 것도 전부 사랑이었어. 그리고 사람이 사랑할 자유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을 자유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야. 이거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 그리고 대학원에 불합격을 받은 이 경험에서도 느낀 게 있다면 나에게 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잖아. 그래서 그것조차 사랑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실패의 아픔을 크게 느낀 만큼 나중에 합격의 기쁨은 또 얼마나 크게 느끼게 되겠어. 그 기쁨이 기대돼. 이렇게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감정들과 마주하고 나의 못나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아픈 마음들을 모두 품어 안을 수 있게 도와준 책 3권을 소개할게. 첫 번째 책은 윌리엄 B. 어빈님의 좌절의 기술이야. 만약 좌절을 만난다면 오히려 우쭐해져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이자 실제로 신이 우리를 인간적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후보자로 간주한다는 증거다. 시험을 받아봐야 비로소 자기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배운다. 자진하여 불행 앞에 자신을 던지고 내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본다. 스토피아의 신들이 나를 위한 일종의 시험으로 이번 사건을 꾸몄구나. 게임 시작. 스토피아 철학 엄청 매력있지. 불행을 즐기는 변태가 되라는 이야기였어. 난 스토피아 철학자들처럼 불행을 즐기는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불행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건 더 이상 안 하려고. 아파야 되는 순간이 오면 온 마음을 다해 아파할 거고 좌절이 오면 그 좌절을 한껏 느껴보려고.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소중히 느껴보려고 해. 그게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배운 인생을 사는 법이야. 두 번째 책은 반짝이는 일을 미루지 말아요. 여행자 메이가 썼어. 행복은 불행이 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모두 소멸되어야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내게 닥칠 무수한 파도들은 내 힘으로 막을 수 없을 테니 파도가 치지 않길 바라는 것보다 파도를 잘 타는 방법을 배우는 편이 낫다. 불어치는 파도 속에서 부디 반짝이는 일을 미루지 말아요. 그래요, 바로 오늘이요. 이 책은 여행 에세이인데 저자가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여행을 떠나는 스토리거든. 그 용기가 정말 멋졌어. 배울 점이 참 많은 책이야. 마지막 책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이야.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늘 노력을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 삶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에 편해질 수 있다면, 이때 나는 무한한 가능성 세계에 가 닿을 수 있다. 모든 가능성에 나를 열어놓는다. 이 책은 저자가 죽을 고비에 깨달은 내용을 쓴 책인데,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건 딱 하나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전부구나를 알게 됐대. 그 과정을 그린 책이야. 이렇게 총 3권을 추천해. 난 앞으로도 내가 가장 밀쳐내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게 내가 겪어야 할 인생 경험이라면 기꺼이 품어 안는 한 해를 보내려고 해. 그 품어 안는 과정들을 앞으로 영상에서 많이 소개할 것 같아. 2022년도 잘 부탁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